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그린트러스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김수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또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셔갖고 못 오시는 분도 많았고 또 건설사 우리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요즘 또 경기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기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해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 가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다,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오늘 좋은 자리는 다 그분들 후원사들 다 해놨는데 그건 다 빠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이프러스 측백나무에 대해서 도동 측백 수림을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올해는 대구가 자랑하는 도동서원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제는 제가 제 늘 강의 타이틀이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왜 도동서원에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도동서원, 은행나무, 조선의 성리학과 은행나무, 살구에서 은행으로 문화변형, 그리고 대구 그린트러스트 소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서원입니다. 여러분 도동서원 가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제 앞에 은행나무가 400년째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저게 왜 400년째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도동서원은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신 한원당 김갱필의 덕행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요즘으로 치면은 사립학교, 사립대학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7년에 선조로부터 친필로 도동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지금의 도동서원에 사액돼서, 도동이라는 말은 도가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지방으로 도가 흐르니까 아주 좋은 의미로 또 선조가 글을 잘 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편액을 도동서원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도동서원 앞에 수령 400년 된 높이 25m, 둘레가 8.8m 되는 은행나무가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은행나무는 그러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이라는 이름은 북송, 중국의 북송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 잎 모양, 잎 모양이 앞각, 그러니까 앞이 오리의 발 말하는 건데요. 오리의 발처럼 생겼다고 앞각수라고 하고, 또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공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은행이라고, 은행 말 그대로 은빛 나는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의 학명은 진꾸 빌로바 엘, 그러니까 린네입니다. 자, 그러면 빌로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갈래로 갈라진 잎을 뜻합니다. 두 가지로 갈라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은행나무 잎을 보고는 여자 어린애의 뒷모습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갈래를 당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학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오리의 발처럼 생겼다. 서로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명을 붙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린네입니다. 다 옛날에 생물 시간에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걸 보고 이제 뭘 닮았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조선의 성리학과 은행나무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은행나무는 조선 성리학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교육하는 장소에 가면 은행나무가 반드시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 보면 성균관 국립대학이니까 성균관이나 향교는 지방의 공립대학 택이고, 나머지 주택, 정자, 공간, 예를 들면 성리학자들의 공간, 서당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은행나무가
반드시 신경.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나중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의 은행나무, 그 다음에 정읍 무성서원의 은행나무 두 그루씩이 딱 하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딱 이 성리학자들이 암놈, 순놈, 암나무, 수나무를 동시에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생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여기도 보면 영양 서석지도 있고 무성서원, 서석지는 영양에 있는 별서 정원입니다. 정원에 이런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향교에도 이런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동구에 우리 가까운데 동호서당에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나무를 가지고 우리 이 경자라고 써놨는데요. 경은 우리 그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경자는 글자가 보면 신에게 절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공경함, 엄숙함, 삼가하다 등의 뜻을 가진 유교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글자가 바로 이 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자가 지내야 할 도덕적인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경입니다. 그래서 유가 사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이제 성리학자들 학생들이 그 문 밖으로 나와서 언제나 은행나무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문 밖에 서 있는 은행나무와 함께 생활했고 또 관찰을 했죠. 여기 보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영양서석지에 정자 이름이 경정입니다. 경정. 여기서 어떤 이런 것을 여기 보면 대단히 이야기할 거가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직접 가보시면 시간 꽤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리지만 차 타고 한참 가는데 가보시면 정말로 정자를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고, 서석이라는 말 자체 여기 보면 연못 안에 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 모든 성리학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새겨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그것을 닦았던 그러한 정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었던 뭐 성균관이라든지 서원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일본의 대학들도 이 은행나무를 뭐 우리가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마 성리학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은행나무를 학교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동경대학의 로고로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오사카 대학, 대판대학이라고 그러죠. 오사카 대학도 은행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균관 대학도 은행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은행나무는 학교 기관, 대학 근처를 떠나지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계명대학교의 교목도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중국에서도 이러한 서원에 은행나무를 심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그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한번 보시면, 공자는 이제 공자 성리학의 대장이니까 제자를 이제 가르치면서 실내에서도 가르쳤지만 바깥에 나가서 많이 가르쳤대요. 그래서 야외 수업을 한 곳을 행단이라 그럽니다. 행단. 그래, 행단이라는 또 행자가 살구나무 행자거든요. 살구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행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단은 뭐 공자의 집 근처에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우연히 올해 1월이군요. 올해 제가 정저우라는 우리 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교육을 갔다가 제가 여기 서원을 갔었습니다. 숭양서원이라고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공묘 이제 그런 요 보면 저쪽에 보면 제일 위에 액자에 행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공자의 집에 있는 공자가 직접 가르쳤던 곳이고, 요거는 제가 갔던 정저우 등봉에 위치한 숭양서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딱 여기 행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시대에 갱찌에라는 학자가 그 공자의 것을 본따 가지고 여기에도 똑같이 숭양서원 안에도
횡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횡단에 가보면 여기 보면 애프리콧이라고 써놨지. 싱탕안이라 하고 아프리콧이 뭔가 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 먹는 잼, 살구잼이 애프리콧 잼이잖아요. 그죠? 살구나무인 거죠. 살구나무. 2021년에 어떤 교수님이 찍으신 근데 이게 그때만 300년 된 나무가 여기 있었답니다. 여기에 300년 나무가. 근데 2025년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나무는 사라지고 이런 게 심겨져 있더라고요. 지주목이 보니까 지금 가가 없어지고 새로 심은 것 같아요. 새로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횡단에는 무슨 나무다?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가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살구나무 열매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닮았지? 뭐하고 닮았습니까? 은행나무하고 닮았지? 그러니까 은빛 나는 살구나무가 은행.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행을 은행나무로 수용해버린 거예요. 살구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살구나무 자체가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그래도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인데 저런 볼품없는 살구나무를 해도 되겠나? 그래도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를 하는 게 훨씬 폼나지 않겠나? 뭐 이런 근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에는 살구나무 대신에 은빛 나는 살구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강판군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문화 변형이라고 그랬어요. 문화 변형. 문화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살구나무가 은행나무로 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우리 그 선조들은 이거는 제가 뭐 더 설명하려고 하다가 간두사님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그다음 친구들이 뭐 행림 축제 뭐 행림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예전에 이제 행자가 이 행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의원을 뜻하고 병원을 뜻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예전에 그 오나라의 명의가 동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중환자를 고치면 살구나무 5그루를 자기 집 근처에 심어라. 경환자는 1그루를 심어라.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것이 자라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숲이 된 거죠. 그래서 행림은 다시 말하면 병원 뭐 이런 식의 의사들 커뮤니티 이 정도로 된 거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동창회 회보가 안행입니다. 안행. 안자는 기러기 안자고 기러기가 왜 이렇게 리더가 앞에 쫙 가면 쭉 따라가잖아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뜻하는 거고 행은 결국은 이제 은행 그러니까 그 의사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음이라는 에서 발행하는 학생들 동아리에서 발행하는 동아리 소식 지도 보면 뭔가 하면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니까 이 행림하고 비슷한 개념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행자가 의사들을 상징한다라고 아시면은 여러 가지 손자들한테 말씀하시기도 되게 좋지 않겠나. 오늘 많이 배워가셔갖고 손자들하고 놀러 가셔갖고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림춘만 이라는 말이 뭐 행림에 봄빛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봉이라는 의사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S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엘리어트가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열매만 열리면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열매면 냄새 난다고. 그 선조들은 그 나무를 심어놓고 암나무, 수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경이라는 서로 존경하고 덕을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 현대인들, 한국 사람들은 이 냄새를 못 참아가지고 나무를 그냥 두질 않아요. 두질 않는다고. 민원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막 가가 나무 막 흔들어갖고 알 다 떨어뜨리고 미리. 아니 암나무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걸 못하게 막 흔들고 가지 자르고 해가 어떻게 만든 줄 아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대구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모습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리학을 공부하던 그 선조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경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의 정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은, 공무원들이 자꾸 자르건 떼가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만 자르라고. 좀 미운전 하지 마시고 그만 놔두고, 냄새 그냥 한번 맡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냄새 맡다고, 그 자연스러운 냄새거든요. 그거 자연의 냄새인데 그걸 싫다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아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대구 체인버 페스트하고 대구 그린 트러스트하고 대구가 들어가는 두 개의 단체가 이런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체인버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음악회가 더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음악회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나무, 정원, 공원,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좀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음악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는 단체가 대구 그린 트러스트고요. 그래서 대구 그린 트러스트가 어떤 단체인지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그 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이런 거 벌써 한 개, 두 개는 벌써 생겼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정원의 광풍이 일 때 대구는 미풍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지는 몇몇이 모여가지고 대구도 국가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2021년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7월 23일인가 수요일 날 매일신문 그 꼭대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제부터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 벌써 그게 21, 22, 23, 24, 25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병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이제 저렇게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대구 중구 명륜로 142-6 한솔 나무병원에 같이 지금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대 살고 있는데 너무 주인이 건물주가 좋으셔서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대구 그린 트러스트는 더 행복하고 더 푸른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넘겨주자, 잘 갖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원 박람회를 지원하고 지역의 나무, 숲, 정원의 가치를 전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원 소개 대구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앞으로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회색 인프라로 덮여 있는 도시를 녹색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서 녹색과 회색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대구 그린 트러스트의 큰 목표입니다. 주요 활동을 잠시 보시면, 사실은 이 대구에 보면 그런 어떤 정원 박람회를 하려고 그래도 정원 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홍인표 의원이라고 대구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안을 주고 저분이 상정해가지고 저런 이제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통과됐어요. 그 안에 근거해서 뭘 만들었냐 시작했냐면 이제 뭐 이런 정원 박람회가 됐고요. 우리는 가끔씩 이래 일주일에 2번 아까 그 본부에서 모여가지고 하고 학생회원들 다 제자들이거든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제자들인 전부 중국 학생들은 다 회원들입니다. 회원 가입시켰습니다. 가입해서 너희들도 보고 너희 나라 돌아가거든. 이런 단체 만들어서 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시의회에 가서도 우리 대구 그린 트러스트가 뭐 하는 단체인지 국가정원 하는데 시의회도 좀 신경 쓰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옛날 시장님 이분이 참 생각보다는 이게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대화가 잘 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왜 우리는 딴 데는 광풍인데 왜 미풍입니까?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신 다음날 자기가 차 몰고 직접 그 울산 갔다 오셨더라고. 울산 그 국가정원에 갔다 오셔갖고 우리도 좀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저분은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뒤에 정원 박람회는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잘 드셨죠. 이렇게 23년, 24년 가서 웃으시고 뭐 테이프 커팅하시고 그건 잘하셨고, 하여튼 씨는 이분이 뿌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원이 교육감도 만나가지고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살고 있는 놀고 있는 그 운동장도 좀 개선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시민단체 제안사항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가끔씩 금호강에 가서 이제 새 탐조를 합니다. 탐조. 새가 어떤 새들이 살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첫 번째 음악 입문 콘서트 대구 그린 뮤직 콘서트 사이프러스를 이제 시작했고 그때는 드망조를 했었습니다. 드망조를 450석쯤 되는데 그때 다 찼었습니다. 거의 다 찼어. 대단히 큰 성황을 이뤘고요. 이게 작년에 그 포스터입니다. 3월 22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 그때 오셨던 분들 그 사진 찍은 거고. 그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뭐 뒤숭숭한 국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주셔 갖고 이렇게 콘서트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그린 트러스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변에 조그만 녹지라도 조그만 공원이라도 조그만 정원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살펴주시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